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사건 상당히 애틋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아까 장제원 전 의원의 죽음이 정치 암살인가 그래서 1편으로 보도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장제원 의원 가족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아픔이 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혹한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제가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말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제원 의원은 목사님 아들이었죠.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그리고 자살을 하면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간연만 할 따름이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 그것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2015년 11월 달에 11월 15일인가요? 그 사고가 났죠. 그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장제원 전 의원의 비서는 말이죠, 9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25년 1월 달에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됐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공소시효를 임박해서 앞두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25년 11월 15일 날 사고가 났고요. 이게 중강간, 피해자가 이제 한급 불능인 상태에서 성폭력 당하는 것을 이제 중강간이라고 그러죠. 중강간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1월 15일 날 그 사고가 났기 때문에 2025년 10월 18일이 돼야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종료를 임박한 상태에서 고소를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8개월이 남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9년 동안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고소를 하게 됐는지, 그것이 첫째 제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첩보부대라든가 경찰, 검찰 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는 장제원 의원만 몰랐지 권력기관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주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대부분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그렇게 제가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피해자 비서가 말이죠, 이 고소를 한 25년 1월 달은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변혁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체포 3, 4천 명, 한남동 공관, 복잡한 그런 세상이,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께서 또 구속이 되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들썩거릴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희한하게 이 장제원 의원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는 보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할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25년 3월 2일 날 말이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치재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이 3월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변호인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구속 취소가 된다,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구속 취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주기현 판사 말이죠.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구속 취소가 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기각 내지는 각하될 확률이 거의 99%였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 조기 대선 출마하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 정치 재개 선언했을 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 재개를 선언한다는 것은 바로 그 대통령을 뭐 탄핵을 하십시오,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재개 선언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말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학로에서 말이죠, 제2연평해전을 다룬 그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이거 관람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티켓을 보여주는 사진이죠. 이때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 그래서 자기도 임기 단축에 따라서 물러나겠다, 막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29번에 탄핵한 것과,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에 대해서 말이죠,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을 사자마 비판하는 그러한 그 얘기가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 나와 있는 대로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정치 재개를 선언한 그 다음날 3월 3일날 말이죠, 또 특별한 뉴스가 나옵니다. 이철규 의원 아시죠? 윤핵관의 중심이죠.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그 뉴스가 말이죠, 뉴스원이라는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좀 특이한 것은 이 사실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이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된 것이 말이죠, 2024년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날 보통 이 마약 투약은 뭐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이 던지기 수법을 한다고 그러죠. 화단에다가 던져 놓으면은 실사용자가 그것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던지기 수법이. 그런데 10월 29일 날 경찰에 하나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화단을 막 뒤지고 있는데 분명히 마약을 찾는 것 같다,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2달이 지난 다음에 한 3개월이 됐네, 그죠? 10월 달이니까 25년 1월 3일 날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라는 것을 CCTV를 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그리고 이제 한 달 한 10일 뒤에 2025년 2월 25일 날 이철규 의원의 아들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어떻게 10월 24일 날 신고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2월 25일 날 체포가 될까요? 우리나라 경찰력이, 수사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자, 그러면서 말이죠, 바로 25일 날 체포가 됐으면은 이 신문에도 날만도 안 돼 말이죠. 3월 3일 날 뉴스원에서 보도가 되고, 3월 4일 날 이철규 의원 아들이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JTBC 특종 보도가 딱 보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 나와 있죠, 그죠? 3월 4일 날 JTBC에서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말이죠, 또 JTBC에서 장제원 사건에 대해서 특종 보도를 합니다. 1월 달에 고소됐던 것이 이때 이제 보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의 핵심 이철규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어떤 그런 그 사건 사고 내용이 막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완전히 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도배가 되고 있죠. 그리고는 말이죠, 3월 5일 날 한동훈 전 대표가 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북 콘서트를 개최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 콘서트를 어디서 하느냐면은 홍익대학교에서 북 콘서트를 하는데요, 그때에 윤핵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 같은 날 MBC에서 말이죠, 장제원 의원에 대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또 특정 보도를 합니다. 이제 뭐 동영상이 있다든지
또 이제 그 유전자 감식을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보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말이죠.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3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기현 판사의 결단으로 구속 취소가 돼서 그 다음날 석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장제원 의원에 대한 성폭력 고소가 1월 달에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정치 재개를 선언하고 동시에 이철규 의원 아들의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그 JTBC 보도를 시작해서 장제원 보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윤핵관을 비판하는 뭐 신문 내용이 다 나와 있죠. 뉴스에 나와 있죠. 이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핵심 측근이죠.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내용이 엄청나게 보도가 되는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렸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 이철규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정치적인 사건, 뭐 형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대형 그런 사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기현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석방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에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뭐 다 무엇을 했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교롭게 말이죠. 오비일학격으로 한동훈 대표가 푸콘서트를 하고 윤핵관들을 말이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말이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장제원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사회가 몰고 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암살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제원 의원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오히려 자신의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되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줄까봐 그런 생각도 자기의 생명을 단축하는 데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원한 윤핵관이다. 아마 이것을 그 대통령께서도 감지를 하고 2번이나 전화를 해서 마음 아파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가 아무리 말이죠. 이렇게 냉혹하더라도 사람이 목숨을 끊을 정도로 유도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은 옳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코 그 장제원 의원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미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많다고 그러죠. 이 자살이 미화돼서는 안 되고요. 장례식도 조용하게 치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희생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정치 너무 냉혹하게 여러분들 정치하지 마십시오. 좌우지간 말이죠. 이번에 대통령이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저는 각하가 될 줄 믿습니다. 되면은 정치권을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갈이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복귀를 해서 완전히 말이죠.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정치 개혁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절대로 미래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